자, 오늘 분석에서는 지금 세계 시장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쪽은 인공지능이라는 엄청난 기술 혁명의 야망이고요. 다른 한쪽은 경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신중론인데요. 이 팽팽한 줄다리가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왼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고, 오른쪽에서는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죠. 기로에선 시장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10월 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물밑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시장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S&P 500 지수는 2%나 오르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VIX 지수, 이른바 공포지수는 하루 만에 7.6%나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 파트, 빅테크의 AI 도박입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그 불안감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베팅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메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당 순이익, 매출, 뭐 하나 빠짐없이 시장 예상치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실적 발표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메타의 주가는 무려 11%나 폭락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시장은 왜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그 정답은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장 돈을 잘 번 것보다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어디에 또 어떻게 쓸 것인지에 훨씬 더 신경을 썼던 거죠. 바로 이 숫자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정말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메타가 2025년까지 AI 인프라를 까는데 이 정도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인지 아니면 모모한 도박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이런 반응은 아마존하고 비교해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시장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처럼 확실하게 돈을 버는 성장에는 주가 상승이라는 선물을 줬지만요. 메타처럼 미래가 아직 불확실한 분야에 너무 공격적으로 돈을 쓰는 것에는 주가 하락이라는 벌을 내린 셈입니다. 시장이 지금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기술 스타. 이렇게 미국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승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시장이 AI 투자 문제로 혼란스러워하는 사이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뚫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받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올해 한국 코스피는 무려 57%라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들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최고 수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의 무려 66%가 AI 반도체 주식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들이 AI라는 그물 캐러 너도 나도 뛰어들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곡괭이와 삽, 다시 말해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안전자산 찾기입니다. 이렇게 기술주 시장의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어지니까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혼란을 피해서 돈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연초에 2,600달러 수준이던 금값이 10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52% 이상 오른 건데요. 이건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또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금과는 달리 또 다른 원자재인 유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가는 연초 대비 1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이건 세계 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 줄다리기의 방향을 결정할 또 다른 핵심 주체죠. 바로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bp 내렸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는 좋은 소식인데 이번에는 시장 반응이 좀 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금리를 내렸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메시지에 훨씬 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대로였죠.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12월에 또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준이 여전히 경제 상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지금 시장은 마치 아슬아슬한 시소 위에 올라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 그리고 연준이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같은 몇 가지 핵심 변수들이 언제든 이 균형을 확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빅테크의 이 엄청난 AI 투자는 과연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경제 둔화를 앞둔 무모한 과소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우리 모두의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아주 흥미롭지만 동시에 불확실한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